자, 여러분, 엑셀을 실행시키면 되고요. 열기 하셔가지고 찾아보기. C로 가시면, 우리 항상, 커마리급 함수 모임업 있죠? 그걸로 가시면 되고요. 함수 문제.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가 나이가 20대인 사원수를 잠시 했고요. 오늘은 이제, 사실은 이 함수를 안 써도, 이 함수를 이제, 사용 안 하셔도 카운트 if else 가지고 충분히 또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운트 이프에스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보면요. 자, 카운트 이프에스 함수는 이제 s가 들어가면 여러 조건 동시에 만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시 만족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동시로 만족할 때 한 명, 이게 두 명이 sel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건 범위 1, 조건 1, 조건 범위 2, 조건 2 이렇게 여러분들 쭉 가요. 근데 크게 보면 이게 조건 1이고요. 큰 조건 1. 야가 큰 조건 2거든요. 동시에 트루트루가 나올 때 한 개를 같이 들리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림을 좀 그려드리면 이런 거죠. 조건 범위 1 검사할 부분이 요걸 한다면요. 여기서 여러분들 셀이 한 3개 정도 있다 칩시다. 이렇게. 이렇게 3개 정도 있는데, 얘가 여기로 가서 자기와 만족한 어떤 데이터를 찾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로 가서 찾거든요. 오, 내 거네. 내 거이네. 펄스가 거짓이거든요. 내 거 맞네. 야는 내 거 맞아요.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럼 동시로 만족하는 경우는 트루인 논리적 결과가 나온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 이거는 F 때문에 안 되거든요. 야는 빼고. 야는 동시 만족을 맞죠. 둘. 여기 쓸립 함수가 count if에서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요 밑에 보시면 average if s, count if s라는 시트에 넣어놨어요. 얘를 클릭하시고요. 자, 공식 정리 문제니까 여러분들 이제 공식 대입하면서 이해하시라고 돼 있죠. 어느 부분. 제가 한번 해보면 여기서 거래처가 초속 산업이 조건 1이고요. 이면서니까 동시만족입니다. 도착지가 0천이 조건입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있어요. 수량이 10 이상. 그럼 이 세 조건을 동시로 만족하는 행위일 경우 한 개 있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요 G26셀에 가셔가지고 연하시고요. count if s를 쓸 거예요. 그럼 cou만 쳐도 count if s 함수가 보입니다. 야를 더블 클릭. 그러면 밑에 크리테리아 레인지는 조건 범위 1을 잡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거 먼저 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순서 관계없는데 조건이 세 개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 순으로 이제 우리가 대입을 한다면 거래처 중에서 초속 산업을 찾을 거거든요. 그럼 거래처 범위를 잡으면 되고요. 자, 요 안에서 여러분들 콤마 찍고 초속 산업이라고 쌍따옴 치고요. 초속 산업이라고 입력하면 돼요. 콤마. 자, 그러면 이기 조건 범위 1, 조건 1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착지가 0천. 이기 조건이거든요. 도착지 범위 잡고. 자, 요 안에서 여러분들 콤마 찍고 0천을 찾을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0천은 쌍따옴을 치는 이유는 여러분들 비교현상제 때문에 치는 건데, 아니, 뭐 비교현상제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너는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야는 이제 같다는 것은 안 넣어도 같답니다. 그러면 쌍따옴표 안 치는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또 문자예요. 그래 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요 안에서 100과 같은 걸 찾겠다 하면 요게 100을 쳤을 때는 쌍따옴표 칠 이유가 없죠. 왜? 비교현상자 너는 생략 가능하고 숫자 100만 칠 건데 100은 숫자 같은 경우는 쌍따옴표 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치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엑셀이 그냥 인식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쌍따옴 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쌍따옴을 묶어야 됩니다. 조건은. 야가 조건이고요. 콤마.
조건 3은 이제 수량이 10 이상인 셀만 찾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콤마 찍었다면 수량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F5부터 여러분들 21을 잡고 콤마 쌍따옴 치고 여러분들 이상 기호 넣고 11, 0 쌍따옴표 발라서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요 3개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식은 요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내가 에러가 뜬다든지 이제 안 나오면 이 식하고 비교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공개함수에서 여러분들 맥스는 사실 범위가 공식입니다. 그러면 범위에서 가장 큰 값, 최대값입니다. 근데 라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맥스와 비교했을 때 무조건 큰 값은 아니고요. 범위에서 K라는 인수가 들어가거든요. K 번째 큰 값이에요. 1이 들어가면 첫 번째로 큰 값이 맥스와 같죠, 결론은. 그러면 2를 넣으면 두 번째로 큰 값이다. 그래서 달라집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물론 맥스도 나오고 라지도 다 나오거든요. if, 즉 논리 함수를 할 건데요. 이런 함수들이 중간중간에 조건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은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 실습할 건 없어요.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이 나올 거니까. 라지 같은 경우는 범위 콤마 K인데 범위에서 K 번째 큰 값이야 좀 틀리더라 이거죠. 반대로 미는 무조건 작은 값입니다. 최소값. 그런데 스몰은 범위 콤마 K 라지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범위에서 K 번째 작은 값입니다. 그래서 K라는 숫자에 따라서 어떤 숫자 값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라지하고 스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습은. 여러분들 밑에 통계 시트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거 가시면 여러분들 문제 2번을 한번 보십시오. 문제 2번. 문제 2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점수가 큰 점수로 나열했을 경우 그러면 큰 점수가 먼저 온다는 소리죠. 그것은 D니까 D에서 세 번째라는 것은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에 알맞음을 쓰라 한다면 스몰을 쓰셔야 되죠. 그럼 스몰을 써가지고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런에서 스몰 SM만 쳐도 스몰이 나옵니다. 더블 클릭. 그리고 여기에 공식이 좀 나와줍니다. 참조는 array라는 이 영어는요, 배열이라는 뜻입니다. 배열이 범위거든요. 범위 콤마 K. 공식 똑같이 보죠. 근데 의미는 안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갈로 열고 범위를 일단은 뭘 잡냐면 점수 범위 중에서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거거든요. 콤마 3. 갈로 닫고 엔터. 그럼 88점이 요 범위에서는 세 번째로 작은 값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3을 넣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내려와서 여러분들 한 문제 더 풀어볼게. 잘 됐어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죠. 문제 5번은요, 여러분들 뭐냐. 과학 점수에서 세 번째로 큰 점수들 구하고, 뒤에는 두 번째로 작은 점수도 구할 거야. 근데 차이는 빼란 소리거든요. 그러면 large 빼기 small 하시면 돼요. 그러면 늘 하시고, 여러분들 라지 한번 치볼까요? LA만 쳐도 라지가 나옵니다. 더블 클릭. 그러면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과학 점수 범위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이에요. 과학 점수 범위를 잡는 게 맞죠? 여기서 콤마 3, 세 번째로 큰 값을 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은 점수니까 스몰 셀 SM 더블 클릭. 그러면 범위 잡고 과학 점수 범위 잡고 두 번째로 작은 값 2. 갈로 닫고 엔터 치면 차이값은 2가 나거든요. 그럼 라지 빼기 스몰 하시는데요. 범위는 똑같고요. 세 번째 3, 스몰은 2라고 넣으시면 되죠. 이렇게 하면 뭐 공식 정리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안 되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공식 보시면요. 랭크.eq가 중요 함수에 들어갑니다. 이 함수가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랭크.eq는
기준셀 주소, 범위, 옵션이거든요. 그럼 순위, 동술관 함수입니다. 근데 이 기준셀 주소는 제 문제 보면 무엇을 기준으로 동수보다는 순위를 구하라라고 나오겠죠. 그럼 야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길동이는 자기 반에서 몇 등이냐 이거죠. 점수로 봐도. 길동이 점수는 자기 반 전체 점수에서 몇 등이나. 근데 이 범위는요, 무조건 보죠. 왜냐하면 우리 순위 같은 경우는 한 명의 순위를 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요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면 길동이 점수가 여기 있어요. 그 점수를 포함해서 전체 그 반의 점수가 쭉 있겠죠. 각 요 셀마다 이렇게. 그러면 길동이는 이 점수를 찍겠죠. 이 점수는 전체 반의 점수, 전체 점수의 이 숫자는 몇 등이냐.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요것은 등수가 나오겠죠. 그럼 이것만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밑으로 자동 체크를 쭉 해야 돼요. 그럼 이 점수가 고정을 안 시키면 다음에 이 등수를 구할 때 점수, 점수의 등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저게. 그럼 야는 이렇게 바뀌면서 등수를 구해야 되지만 각각의 점수들은 전체 범위도 따라 이렇게 밀리면 밑으로. 당 등수가 같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에러가 뜰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전체 요 범위 잡을 때, 이 점수 범위, 야는 고정입니다. 움직이면. 그럼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제가 범위는 항상 고정입니다라고 수업할 때마다 말씀드리고 이제 시험 치러 이제 가실 건데, 이것을 잘 안 해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깜빡합니다. 그게 땡겨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항상 고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옵션인데요. 큰 수가 1등일 때는 옵션 값 생략입니다. 그럼 0을 넣어도 되지만 0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죠. 근데 0을 넣어도 큰 수가 1등이라는 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필기 시험에 이하를 살짝 두 개를 놓거든요. 0을 넣어놓고 1을 넣어놓고 다음 중 보기 문항에서 맞는 수식이 뭐냐 이렇게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0을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0도 큰 수가 1등입니다. 필기할 때는 굳이 0을 안 넣어도 됩니다. 생략할까요? 그러면 우리 그 프로그램에서는 내림 차수는 지켜야 될 거예요. 작은 수가 1등이 오름 차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큰 수를 우선으로 1등을 출력하는 거고 내림은 큰 수부터 먼저 오는 거잖아요. 오름은 작은 수거든요. 작은 수가 1등은 여러분 1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영, 육상 이런 것들은 기록 관련은요. 10초가 있고 20초가 있다면 작은 수가 1등이 돼야 되죠. 그때는 반드시 1을 넣어줘. 안 넣어주면 큰 수가 1등 됩니까? 그러니까 기록은 전혀 거꾸로 가야 되죠. 숫자 개념에서는. 그럴 때 써먹더라 이거죠. 그러면 우리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요 관련된 문제를. 그러면 요거 쭉 올리셔가지고 통계 시트 맞거든요. 제일 위에 있습니다. 제일 위에. 여러분들 예제 3번 순위 여기에 가셔가지고 평균을 이용하여 순위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 그럼 평균 점수는 이하의 점수는 전체 평균 점수에서 이 점수는 몇 등이냐 그 말이거든요. 그럼 절침하실 때 H8셀에 가서 는 자, 랭크.eq인데 RA만 쳐도 랭크.eq 함수가 보입니다. 랭크.a 보이지는 이 함수는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졌고요. 랭크.eq를 더블 클릭. 그리고 여러분들 평균 이 점수의 등수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이 기준셀 요소. 이 평균 점수는 콤마. 평균 점수 전체 범위에서 이 점수는 몇 등이냐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범위는 참조로 움직이면 안 돼요. 이거 땡겼을 때 야가 그 밑으로 변하면 안 되거든요. F4키 한번 고정. 그리고 갈로 닫고 엔터 치면 등수가 나옵니다. 6등. 그리고 밑으로 자동 채우기를 할 때 더블 클릭하도 되고요. 쭉 땡겨요. 6등, 4등, 7등, 5등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잘 됩니다. 그리고 식은 요겁니다. 요거는 절대 참조, 고정한다. 그거만 기억합니다. 옵션가 만든 이유는 평균은 푼수가 1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넣을 필요가 없다. 그거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볼 건데요. 옵션 1이 들어가는 문제가 바로 밑에 문제입니다. 600m 달리기를 체력장을 했어. 학교에서. 그러면 학생들에 대한 기록이 쫙 나오겠죠? 그러면 기록은 달리기는 작은 수가 1등이죠, 아무래도. 그래서 1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D 20대를 가셔가지고 는 여러분들 랭크점 EQ를 할 건데요. RA만 쳐도 랭크점 EQ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 그리고 이 C20은 콤마. 저처럼 이렇게 찍다 보면 이 범위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놔야 되는데, 야, 식이 좀 길어서 턱 가려질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 좀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위로 올립니다. 똑같습니다. 밑에서 위로 올려야 돼요. 이렇게. 올리면 20편까지 올려야 되겠죠. 그럼 여기 딱 찍히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F4키 한번 눌리고요. 그리고 양 옵션 값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콤마 찍으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0은 큰 수가 1등, 양 1은 작은 수가 1등. 그 말이거든요. 옵션 값 1을 넣으셔. 발로 닫고 엔터. 그러면 3등이 처음에 나와줘야 되고 밑으로 자동 채우기 해볼까요? 쭉 당기면 더블 클릭이 됩니다. 작은 수가 1등이 맞네요. 그죠? 근데 모르고 여러분들 내가 깜빡해서 0, 1을 안 넣었어요. 그리고 엔터 딱 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당겨볼까요? 그러면 야가 1등, 20초가 1등 되면 안 되잖아.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꼭 작은 수가 1등일 때는 1을 넣어줘야 돼. 그리고 또 당겨볼게요. 이렇게 돼야지만 답안이 맞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1을 넣는 이유만 이해하면 됩니다. 저까지가 중요함수 두 문제 정도 해봤습니다. 그럼 함수 사용법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고요. 요가 조금 나중에 실전으로 또 들어갈 겁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밑에 보면 프린터몰에 미디언 함수가 있죠. 미디언 함수는 중간값을 구하는 함수거든요. 그 미디언은 범위 안에서 중간에 있는 값. 그럼 예를 들어서 범위만 공식인데요. 작은 수에서 큰 수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값입니다. 그럼 10, 20, 30이면 20이 나올 거고요. 중간에 있으니까. 4개면 애매모호하죠. 첫 번째 거, 마지막 거 빼고, 요 사이에 두 개에 대한 합계를 구해서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는 값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25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함수가 필기 시험에 등장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필기 시험에서는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실기는 범위만 잡으면 끝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요거 예를 한번은 그리고 이제 올해 그 작년부터 추가 함수가 있거든요. 저 개편 함수, 추가보다 변경 함수가 있습니다. 원래 반대 점 S가 붙었어요. 이게 약간 철자가 영어가 더 붙었죠. 야는 분산. 그리고 2021 버전 때문에 바뀐 거야. 2016은 점 S가 없으면 점 S를 붙인 거고, 또 SDEV 함수는 표준 편차인데 여기 점 S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요 총 3개가 조금 변경 함수입니다. 개편이 된 함수인데요. 버전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은 시험에 아직까지 등장을 하지 않았고요. 이 SDF 함수는요, 표준 편차를 구하는 함수는 예전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범위만 잡아줍니다. 표준 편차고요. MOD 함수도 여러분들 .sng라는 영어가 붙었어요. 2021 버전에서. 그래서 MOD.sngl 함수는요, 범위가 공식인데 가장 많이 등장한 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최고 빈도수거든요. 그래서 최고 많이 등장한 수. 그래서 줄여서 최빈수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MOD를 했어요. MOD.SNGL. 그럼 여기 쭉 입력했는데요. 제일 많이 입력된 숫자 20이 두 개나 보이네요. 최고 많이 등장했잖아요. 20은 빈도수거든요. 보면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맥스에는 뭐별 필요성 없지만은 A가 들어가면 올약자거든요. 그러면
요 안에 인수들 중에서 true 논리값도 max A를 했을 때는 인식합니다. true는 참조로 1이고요. 펄스가 들어가면 0입니다. 필기 시험 정도 이런 식으로 내면 1이 나온 이유가요. 가장 큰 값은 요 true가 1값이거든요. 1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필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 끝났죠. 근데 중량수 그 4번부터 프린터블 4페이지인데 텍스트 함수부터는 이제 중요 함수에 다 들어갑니다. 몇 개 빼고는. 그다음에 일단 텍스트 함수는 left, right, mid는 시험에 뭐 항상 나오는 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함수와 같이 나옵니다. 근데 left 함수, right, mid 함수는요 추출한 모든 데이터는 일단은 문자 데이터의 성격으로 바뀌어요. 어, 요거부터 알아놓으시고요. 그리고 레프트 함수는 여러분들 셀 주소 코마 숫자거든요. 얘는 레프트니까 왼쪽 기준에서 숫자만큼 추출입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레프트하고 아카데미를 했습니다. 이를 넣으면 왼쪽에서 왼쪽을 기준으로 두 개까지 추출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아카가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레프트 함수가 나왔을 때는 어떤 게 제시되냐면 시작값이 뭐 시작이니까 왼쪽이죠. 시작값이 그다음에 시작하는 이렇게 문제 속에 제시가 되거든요. 그럼 레프트 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작이니까. 그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함수는 라이트 함수인데요. 라이트는 오른쪽 기준이 달라지는 것밖에 없고 레프트하고 공식은 똑같습니다. 셀 주소 콤마 숫자거든요. 왼쪽에 오른쪽 기준이죠. 그러면 이렇게 넣어놨다면 아카데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자, 나는 대미를 추출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기준에서 하나, 둘 하니까 대미가 나오죠. 이라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시험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요. 문제가 끝나는, 끝나는 혹은 끝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끝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특정 일부분만 추출할 때는 라이트를 쓸 수밖에 없죠. 자, 그게 라이트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미드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미들 약자는 맞는데요. 중간에서부터라기보다는 시작 위치가 인수하게 더 들어가거든요. 그냥 기준을 잡기 위해서. 시작 위치를 기준으로 숫자만큼 추출입니다. 인수가 3개 들어가요. 그러면 시작 위치는 선생님 뭘 보고 잡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다. 시작 위치 기준을 잡을 때 왼쪽. 이 왼쪽 기준이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라고 궁금하네. 나는 카데를 추천하고 싶어. 카데. 그럼 카데는 일단 카는 왼쪽에서 시작 위치를 잡아야 되거든요. 정할 때. 카는 왼쪽에서 두 번째 있어. 그럼 두 번째를 기준으로 우리 카데를 갖고 있으면 글자 하나, 둘, 두 개를 갖고 와야 되죠? 이 콤마 일을 하면 카데가 나옵니다. 이때 이는 시작 위치 카를 말하고요. 카데 글자 두 개니까 두 개를 갖고 카데가 자 그래서 저는 뭐 시험에서 뭐 출제가 되는 패턴은 뭐 몇 번째가 몇 번째를 시작으로 뭐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거죠. 음. 그러면 어중간할 때 이 미드를 써요. 왼쪽도 알고 오른쪽도 알고 그 뜻이 미드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일단 새 함수를 했지만 우리 한번 연습을 좀 해볼까요? 그러면 밑에 보면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 텍스트입니다. 자, 밑에는 if를 알아야지만 가능하고요. 위에 거만 잠시 보겠습니다. 문제 1번. 자, 문제 1번의 문제가 뭐냐면요. 요겁니다.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앞에서 두 자리를 이용하여 출생연도를 구하시오. 그럼 두 자리이기 때문에 요 왼쪽에서 두 개만 추출하면 되죠. 근데 그 뒤에 표기에가 연도도 붙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도는 and라는 문자열 결합 연산자 쓰라고 적혀 있잖아요. 요것이 역할이 연도를 붙이는.
요 뒤에 이제 난 연도라고 이렇게 칠 거거든요. 연도가 딱 붙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선 레프트 함수부터 끝내놓고 엔드 써가지고 연도를 붙여야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너에서 레프트 LE만 쳐도 나오죠. 더블 클릭. 그러면 주민등록번호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두 자리가 연도니까 2를 넣어주면 되죠. 콤마 2, 갈로 닫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76만 추출하는 게 아니고, 뒤에 연도라는 글자도 붙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인드 넣고, 쌍따옴에 치고, 연도라고, 문자는 반드시 쌍따옴표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도라고 엔드 넣고, 연도, 이러면 되죠. 그리고 엔터, 76년도 이렇게 나오죠. 밑으로 자동차. 자동치기 할 때 더블 클릭하면 편하거든요. 그럼 76년도, 78년도. 그렇게 쫙 나오면 되죠. 여러분들 참조로 나는 저는 일하고 싶은데요. 이 자동 치우기 하기 싫고 요까지 그냥 뭔가 눌리면 뭔가 쫙 나오는 게 있긴 있던데요. 얼른 보기에 이 단축키인데요. 꼭 쓸 필요 없는데 참조로 요까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까지 딱 한 개씩을 넣고 요까지 범위를 잡고 컨트롤 D 눌려도 자동 치우기 어때요? 마음에 듭니까? 쓸데없습니다. 그죠? 더블 클릭이 편해요. 그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이 더블 클릭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뭐 자동차기 할 때 야를 잡는 데 너무 어려운 분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제가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여기서 여기까지 잡고 부활 자동 채울까지 잡고 시간 들어가야 한 개는 들어가 있어야 되지. 네, 땡기기 싫으면 여기까지 잡고 컨트롤 D 누르면 자동 채우기가 왔다. 네. 괜히 이렇게 탁 하면 있어 보이죠. 그죠? 뭘 그렇게 됩니까? 아무것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더블 클릭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걸 끝낼 수는 없죠. 참조로 요 옆에 여러분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아직 틀려놓은 게 없어요. 여기에 생년월일을 우리 한번 해볼 건데요. 이왕 이연 변경이 있으니까 요 자리에 제가 함수를 한번 제시해 드릴게요. 도전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게 또 무슨 도전입니까?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요게 여러분들 테두리는 꼭 다 넣을 필요 없어요. 저는 이제 요게 요 부분에 주민등록번호 요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를 사용해서 생년월일을 한번 구해보는데 함수는 데이트 그다음에 레프트 리드를 쓰죠. 세 함수를 써가지고 여러분들 리드 함수 세 개를 사용해서 생년월일을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76년 5월 12일 이렇게 1976년 5월 10일이 나오는 여러분들 요 세 함수 써서 구해보는 참조로 미드는 월하고 일 때문에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는 아까 방금 했던 연도 때문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데이터 공식은 프린터블에 있으니까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일단은 데이터 공식은 연, 콤마, 월, 콤마 1이거든요. 프린터블도 있지만, 그죠? 그럼 이 아이 성질은 이 세 개를 각각 텍스트 함수 잘라가지고 조합시킬 거예요. 그럼 날짜 데이터로 바뀌겠죠, 그죠? 그러면 한번 제가 해볼게요. 는 데이트. 자, 데이트를 했어요. 발로 열고. 자, 연도를 요것은 레프트를 쓴 거잖아요. 그죠? 아까 요가 똑같죠, 요거하고. 그럼 레프트 쓰는 이유가 연도를 추출해야 되겠죠. 주민등록 주소 찍고, 콤마, 여러분들 왜 인증을 해놨어? 요거는 이해됩니까? 두 자리가 연도니까,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레프트는 못 쓰잖아요. 왜? 05하고 1, 2는 여러분들 위치가 어중간하잖아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있죠? 그럼 미드가 출동해야지. 왜? 미드는 그 담당인데. 나는 어중간 위치의 전문가야 이거죠. 내가 추출해 줄게. 미드가 등장한 거죠. 그만 이게 뭐냐면 데이터에서 년, 이열, 그죠? 해결했고 월 추출해 볼까요? 미드 가지고 MID 갈로 열고 그러면 주민등록번호에서 월은 미드는 시작 위치라는 게 있잖아요. 월은 여러분들 공호가 월이잖아. 그죠? 그러면 공은 왼쪽에서 몇 번째 있어요? 세 번째 있죠? 그러면 콤마 찍고 세 번째 시작으로 두 개죠. 네, 이 두 자리만 갖고 와야지. 네 자리 갖고 오면 안 되다. 이 두 개가 월. 마지막 1도 이 두 개 아닙니까? 12. 그러면 12 할 때 1은 왼쪽에서 다섯 번째 있죠? 셀레범이. 그러면 콤마 찍고 이제 1입니다. 미드 갈로 열고 자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에서 콤마 5 다섯 번째 시작으로 항상 두 개죠? 왜냐면 두 개, 두 개, 두 개니까. 그래서 마지막 가로는 데이터 가로. 그럼 여러분들 이러면 날짜 데이터인 챙일로 나오니까 그리고 밑으로 자동으로 치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생명을 읽고 있네. 그럼 식은 요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이것은 문제는 없는 거였지만 이것을 연습을 해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함수 upper, lower, proper가 있죠. 이 세 함수는 영문과 관련이 있어요. 영문. 자, upper부터 보면요. 여러분들 이 셀 주소를 찍었을 때 물론 영문도 있고 한글도 있고 뭐 숫자도 있다면 영어만 여러분들 모두 대문자를 갖고 나오세요. 그래서 up에서 나왔어요. 위. up은 대문자거든요. 뭐 up이 위인데 대문자라는 개념보다는 어서 된 형태다. 그럼 소문자 ABC 치면요. 엎어서서 이 주소를 찍는다면 대문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반대로 로우어는 LOW는 아래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온 함수인데요. 모두 소문자. 그럼 대문자가 들어있는 주소가 있다. 그러면 다 소문자로 바꿔요. 그 다음에 프로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첫 글자만 대문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다면 여러분들 A가 대문자 되고 B, C는 소문자 되거든요. 그럼 첫 글자만 대문자다 이거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옆에 아까 요 시트에서 잠시 그냥 또 제대로 한번 치볼까요? I 사슬에 가셔가지고 국가명 치보시고요. 국가명 한 개만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지역명, 여기는 결과를 합시다. 그러면 코리아 치는데 소문자를 치세요. KOREA. 지역은 부산입니다. BUSAA. 결과는 여기서 어떻게 결과를 추출을 하라고 만약에 지시사항이 나오면 시험에서 표시 예라고 한 게 적어놓거든요. 시험에서. 그러면 결과는 대문자로 코리아 KOREA 갈로 열고 B는 대문자고 나머지는 소문자 부산 갈로 이런 형태로 출력되게 하시오. 여기. 그런데 쓸 함수는 제시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쓸 함수는 이제 우리 upper UPPR하고요. 그 다음에 proper PRO PR. 그 다음에 and 연상자를 사용. 이렇게 이제 이런 패턴이 이제 시험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이 세 두 개 함수와 and 연상자를 써가지고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덩어리가 뭐냐면
코리아까지 하나. 가로는 두 번째. 우리 직접 입력할 거고요. 부사는 여러분들 우리 뭐 써가지고 프로퍼. 야는 어퍼. 야는 프로퍼. 뒤 닫기는 가로도 엔드 써서 만들어줄 거예요. 가로는 우리가 직접 입력해서 연결시켜서 만들어줄 겁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회의 5셀에 가셔가지고 넌하시고 일단은 국가명은 대문자 아닙니까? 그러면 어퍼, 유만 쳐도 여러분들 유만 쳐도 요만 쳐도 어퍼가 있거든. 요 P만 치면 다 나옵니다. 어퍼. 그럼 코리아인 주소인 여러분들 IO를 찍고 갈로다. 그러면 코리아가 대문자로 바뀌었겠죠. 근데 가로가 필요하거든요. 가로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엔드 연산자 문자를 결합 연산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자는 우리 엑셀에 약속된 거가 있죠. 쌍따옴표로 묶는다는 거. 쌍따옴표 치고 열리는 가로 넣어줘. 좀 가로가 들어가 있죠. 야가 결합을 시킬 거니까요. 그리고 우상이라는 야를 이제 우리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야 되니까 어퍼를 말고 프로퍼를 써야 되겠죠. PRO, PR만 쳐도 PR로 쳐도 프로퍼 나오죠. 프로퍼 더블 클릭. 지역명 주소. 제가 여러분도 혹시 여기 가려졌으면 이 찍을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위에 필드명 주소 찍고 아래 방향키 내려오면 주소 바뀝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발로다. 그럼 부산이 첫 글자만 나중에 대문자 나오겠죠. 왜냐면 프로포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가로 닫는 것이 마지막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또 엔드 넣고 쌍따옴 치고 바뀌는 가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문자는 무조건 쌍따옴표 치어서 묶어줘요. 그럼 엔터 치면 나오겠죠, 무슨? 문제가 있다니. 제가 여기 안 넣네. 큰일 났고. 엔터 안 넣죠. 엔터 넣어주고 프로퍼 되죠. 그러면 결합을 시켜. 요걸 빠뜨려 먹었죠. 그럼 엔터 치울까요? 오, 잘 나오네. 그래서 코리아, 부산, 갈로 열고 닫고 그거는 만들어준 거죠. 식을 좀 보여주세요. 식은 요겁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 IO가 맞는지 보시고요. 이 주소는 우리 임의로 넣은 주소입니다. 대화도 마찬가지. 제요 입력했다면 이렇게 식을 넣어주면 한 개, 두 개, 그다음에 세 개, 네 개. 자, 그래서 잘 되는지 보시고요. 자, 그다음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리고 트림은 사실 시험에 많이 안 나왔어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안 나옵니다. 일단 트림은 아셔야 됩니다. 양쪽 공백을 재관하면 되거든요. 근데 안쪽에 공백 있을 때는 하나는 남겨놓고 모두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또 이건 따라할 필요 없고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여기에 임의로 요 안에 여러분들 데이터를 스페이스바 넣고 A 넣고 스페이스바 넣고 B 넣었어요. 또 넣었어요. 그럼 요 안에 여러분들 뭔가 공백이 막 들어가게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요것은 이제 양쪽 공백을 다 제거할 거고 안쪽 공백은 여러분들 하나는 남겨놓고 다 지웁니다. 트림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면에서 트림을 했어. 갈로 이러고. 지금 주소를 딱 찍고 갈로 닫고 엔터 치니까 야가 가운데 정렬되어 있다 보니까 잘 모르겠죠. 자, 보시면 야가 딱 요 공백 들어가 있고 공백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앞에 다 지우고 뒤에 다 지우고 요 공백 한 개만 남겨놓고 다 지우는 거거든요. 자, 근데 확실하게 그것을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이 문자의 길이를 구해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진짜 이거 못 줄거 맞습니까? 할 수 있는데요. 렌을 설명하고 할게. 렌은 주소가 공식인데 문자열 길이를 구하랍니다. 약간 공백 문자도 설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겁니다. 넌에서 제가 이게 렌 길이를 만약 문자열 길이를 구한다면 일단 두 개는 들어갈 거고 나머지 숫자는 다 공백이겠죠. 그럼 제가 주소 찍고 몇 개 넣으면 좋을까요?
17개 나옵니다. 그러면 15개를 이제 공백을 넣은 거거든요.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었어요. 근데 밑으로 당기면 야는 하나, 둘, 세 개만 넣으면 맞겠죠? 당겨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자동식으로 해보면 3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맞네. 공백 잘 짜셨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트림하고 렌 함수는요, 좀 연관성은 좀 있어요. 시험에 나온다. 공백 지우고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시험에는 그렇게 등장을 잘 하지 않는 함수입니다. 그래도 있다는 건 아셔야 돼요. 근데 밑에 보면 find하고 search는 시험에 보기보다 search 나온 적 있어요? 근데 find와 search는 똑같은 형태입니다. 함수는 똑같은데 그 기능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find 같은 경우는 공식이 찾을 문자, 콤마, 주소, 야, 여기로 같이 그걸 찾는 겁니다. 위치를. 내 끼 어디 있지? 찾는 거거든요. 위치는 여러분들 찾을 문자가 주소 안에 같은 문자가 여러 개 있을 경우 몇 번째 있는 것을 찾을 거냐. 그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셀 주소 데이터에서 찾을 문자에 대한 시작 위치값을 구하는데요. 파인드 같은 경우는 참조로 대소문자를 구별하고 서치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럼 위치를 생겼을 때는 찾을 문자를 첫 번째로 나타나는 문자를 찾습니다. 이 여러 문자 있다면 야, 저 일을 넣잖아요. 그럼 두 번째 위치가 아니고 찾을 문자가 똑같은 문자가 여러 개 있을 때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이건 첫 번째에 해당하는 문자를 찾는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찾을 문자를 첫 번째에 해당하는 문자를 찾고요. 위치값을 입력하면 같은 찾을 문자가 여러 개 있을 경우인데요. 어, 위치값, 즉 해당 위치에 위치값에 해당하는 찾을 문자를 찾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파인드에서 대문자 A를 찾겠다 이거거든요. 그럼 A가 대문자 요도 있고 요도 있잖아요. 그럼 어디 있는 걸 찾겠냐? 생략했잖아 위치를. 그럼 첫 번째에 해당하는 A. 그럼 1이죠. 그러면 제가 2를 넣었어. 그러면 A가 지금 두 개 있는데 몇 번째는 A를 찾을 건데 라고 물어서 2를 넣었어요. 그럼 두 번째에 나타난 A가 요거 아닙니까? 요거. 이 아이 위치는 하나, 둘, 셋, 넷, 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야는 왜 넣어놨냐면 야는 대문자 A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소문자 A는 A 맞는데 소문자죠. 야는 안 찾고 대문자 A를 찾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세 번째 있죠. 대문자 A.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기에서는 위치값이 사실 안 나옵니다. 그냥 요 문자를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치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find 해놓고 A, 소문자 A를 찾으면 소문자 A는 여기에 다섯 번째 있지만은 서치했을 때 A는 그냥 영어 A를 찾는 첫 번째. 이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find 같은 경우는 이제 A는 A인데 2-쓰고 두 번째 당한 A가 여기에 여러분들 소문자 A가 첫 번째 소문자 A, 두 번째 소문자 A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첫 번째 A, 두 번째 A 찾으면 안 되고 소문자 A인데 두 번째로 입력된 해당하는 A를 찾겠다면 야가 아니고 야죠. 그러면 1, 2, 3, 4, 5, 6, 6이 있지만요. 똑같은 A지만은 두 번째당 A는 야는 첫 번째 A하고 두 번째 A거든요. 그러면 3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차이점을 잘 이해하세요. 필기 시험에도 물론 나오고 여러분들 잘 알아보시고. 자, 이렇게 설명했다면 저는 시험 칠 때가 안 나오던데요. 당연히 요인에 다 틀리겠죠. 출제됐던 문제. 그러니까 내가 시험 칠 때 안 나오는데 딱 내 친구가 시험 칠 때는 나오는 거죠. 그거는 모릅니다. 시험장 가봐야 알고 나왔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차이점 알아놓으시고요. 나중에 문제 속에서 한번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논리 함수를 할 건데요. 논리 함수는 상당히 이제 중요 함수 중에서도
if는요, 모든 함수의 또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물은 5페이지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2024년도 작년부터 추가함수가 있는데 이 추가함수라는 것은 왜 추가했느냐 이거죠. 2024년도부터는 오피스 버전이 2021 버전으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버전에서 지원하는 함수입니다. 이 추가함수예요. 2016 버전에서는 이 함수가 못 써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fs하고 스위치 함수는 나올 때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일단 기초부터 먼저 들어가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논리 함수 단일 형태부터 갑니다. 프린트물의 위에 제가 단일 if 한 개 적어놨어요. 단일 조건이 한 개인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면요. 자, 우선 if는 조건이 하나일 때 if문입니다. 조건, t, f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조건 만족 시 여러분들 요 조건을 만족한다면 t 값은 참값이거든요. 할 출력하고 만족하지 않고 f 값이 나왔어요. 그럼 f 값을 출력합니다. 요 조건식에 t가 나오면 야를 출력하고 f가 나오면 야를 출력한다. 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건 입력 순서거든요. 요 우리 그때 그 조건부 서식할 때 한번 언급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셀 주소 요 넣는 순서가요. 셀 주소 들어가고 비교 연산자가 항상 들어갑니다. 중간에. 그리고 입력하는 요 값을 우리는 비교값이라고. 그럼 숫자는 그대로 치면 되고 문자는 무조건 쌍따로 묶어야 됩니다. 이렇게. 쌤 왜 묶습니까? 약속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지켜주시면 돼요. 음. 그리고 여러분들 쌍따로 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런 패턴이 제일 기본입니다. 그리고 함수를 넣어가지고 함수의 결과값이 나오겠죠. 결과값하고 입력했던 숫자나 문자를 또 비교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함수를 대입해서 결과값이 나오겠죠. 이 결과값하고 이제 직접 입력하지는 않고 주소에 찍었던 요 안에 입력된 값하고 비교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함수와 함수의 결과값으로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경우죠. 나 간데 가가 맞느냐? 100을 치볼게요. 내가 네 가가 맞냐? 주소 찍고 네 가냐 이거 좀 같으냐? 가가 맞느냐? 검사해보면 야 옆에 하가요. 나는 가가 맞는데요. 이게 논리식이에요. 논리식. 딴거 없습니다. 야가 이하고 이거하고 이거 비교하는 거죠. 이건 결과가 true. 근데 니 나냐? 저 나 아닌데요. 그랬어. 여기 뭐냐면 셀 주소 비교 연산자 비교값이죠. 그죠? 순서 그럼 100은 자 이걸 네 100은 100 이상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죠. 이상은 100을 포함해서 큰 값 아닙니까? 나 요게 들어가는데요. true. 니는 100보다 작은 값이냐? 라고 물어보면 저는 100보다 작지는 않지만 같거나 큰 값인데요. 크진 않죠. 그죠? 같은 값인데요. 작은 값은 아닌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비교 연산자들은 논리식으로 비교한 거죠. 이 순서를 말하는 이겁니다. 음. 그럼 이 값이 만약에 true가 나오면 야가 나오고, false가 나오면 야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함수에서 인수의 구분은 쉼표라는 거잖아요. 그죠? 조건이 끝나면 당연히 쉼표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T값, F값 넣을 때 문자는 무조건 쌍따옴표입니다. 자, 요 패턴 한 가지부터 한번 보면 여기 밑에 보면 논리라는 시트 이름이 있죠. 홀랑 가볼까요? 뭐 간단하게 한 개씩 넣어놨어.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문제 1번이 단일 if입니다. 요거 점수가 70 이상이면 평가라는 합격이 출력되게 하고 70 이상이 아니면 불합격으로 출력. 한번 해볼까요?
기초지만. 자, 는 하시고, if, 는이 꼭 들어야 됩니다. if. 자, 비교해 봅시다. 갈로 열고. 점수 78은,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 요 필드명 찍으면 안 돼요. 야는 숫자 데이터 아니잖아요. 데이터 처음 주소 찍어야 되죠. D사는 이상이냐, 70 이상이냐, 70. 그러면 요 주세는 값이 70 이상이냐, 야하고 비교하는 거죠. 야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내 70 이상 맞는데. 이거 조금 끝났고, 콤마. 맞다면, 니는 합격이야. 틱하고 합격. 저 70 이상 아닌데요. 할 때는, 니는 불합격이다. 이렇게 또. 그럼 요까지가 뭐냐면, 여러분들 조건식이고요. T값, F, 엔터 치울까요? 합격이야. 밑으로 자동차. 합격, 불합격, 합격. 그죠? 근데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생기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함수 마법사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함수 마법사 좋아요. 함수 마법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게 참조로 내가 이때까지 함수 공부할 때 함수 마법사를 썼는데 어쩌 됩니까? 그렇게 하면 돼. 하는데, 그냥 이 강사마다 마인드가 그 어떤 교수들 틀린데요. 저는 늦다고 보거든요. 어떤 분은 빠르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똑같아 말씀하시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차이점 하나 드리면, 면에서 if를 썼잖아요. 함수 마법사를 쓰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갈로요. FX입니다. 그럼 이 차이 뜨죠? 로지컬 테스트는 논리 족조건식이고, 요거는 if에 해당하는 true 값을 넣고, f 값을 말해보죠. 그럼 여기 찍어가지고, 마우스 작작 78. 이 점수는 이상이냐, 70. 70 이상이 조건이죠. T값은, 여러분들 여기 합격을 이렇게 치면 안 되잖아. 쌍따 붙여야 되잖아요. T값 합격, F값 불합격.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가 확인 눌리면 당연히 나와주겠죠. 그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D사가 합격, 제가 여기에 쌍따옴표를 잘못 넣었어 버렸죠. 그럼 if 넣고 여러분들 아까 해놨던 이유가요. 여기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점수가 이상 기어놓고 70, T값은 합격, F값은 불합격입니다. 그러면 이게 합격이 나오잖아요. 확인 눌리면 여러분들 합격이 나오죠? 밑으로 자동식으로. 차이점이라는 것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콤마 찍어준다. 콤마를 찍어준다. 가로를 닫아준다. 한 개일 때는 우수로 편한 것처럼 보입니다. 편하잖아. 이게 여러 식이 들어가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쓰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자, 내려와서 나중에 할 거지만은, 이렇게 보시면 한번 그냥 보시라고. 엔드 설명드릴 거지만 나중에. 엔드 함수가 한 개 더 들어갔어요. 결합을 시킬 때 보세요. 이거는 아이가 안 배운 겁니다. 자, fx 늘렸어요. 그러면 로지컬 테스트는 이제 조건 1, 2가 동시로 만족할 때 엔드 함수를 같이 쓰는 거거든요. 야가 근무 연수가 조건 1이고 판매 부수가 13 이상 조건 1, 판매 부수가 10만 이상 조건 이거든요. 여기 여러분들 뭐 써야 되냐면 엔드 함수가 여기 들어가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제가 엔드를 써 A, N, D 가로 열면 요게 원래 닫긴 가고 있고 요 가로 열고 닫고 되잖아요. 요 엔드라는 요 안에 가로 안에 딱 클릭하면 그냥 엔드 함수 나와서 나와요. 그럼 여기 가서 도모뉴스 찍고 13 이상 그다음 밑에 로지컬리는 여러분들 판매 부수 주소 찍고 여러분들 찍고 여러분들 이상 기호 넣고 10만 원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 여기에서 요 end 함수를 요 함수 마법사를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if라는 요 함수를 클릭해 주면 요 if 또 함수 마법사로 되돌아오거든요. 그리고 t 값은 이게 연습이니까 한 얘기를 합시다. 연습이니까 f 값은 여러분들 불합격. 그리고 여러분들 확인 누르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한 5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이신 분들은 요게 들어가서 아니 늘 하던 건 관계없어요. 처음이신 분들이 요 가서 또 요 눌리는 요까지 가는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잘못 가면 에러가 뜰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에러 뜨면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럼 여기서는 해결 방안을 못 찾는 거죠. 왜? 함수 마법사 그림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 end 함수 안에 가로를 열고 닫고 했잖아요. 이것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치고 막바로 가면, 막바로 TF 값 넣으면 우리가 if를 눌려서 가는 시간 1초가 걸린다면요. 1초라도 아낄 수 있는 거죠. 어차피 T 값 넣고 F 값 넣으면 되는데, 콤마 찍는 것이 너무 편해서 여기로 가겠다. 그런 경우는 시간이 늦어요. 음. 근데 이것을 익숙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늘 해왔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 중 여러분들 쉬운 방법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야가 조건이고요. 콤마를 찍고 T값 넣고 콤마 F값 넣으면 됩니다. 그 대신 쌍따옴표를 꼽자. 아시겠죠? 조금 전에 거는 그냥 제가 진도 내용은 아니었고 그 차이점 알려드리고 여기 이제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단계가 끝났고 두 번째 걸 보겠습니다. 조건이 이제 여러 개인 경우인데 연속 if가 있습니다. 중첩이라거든요. 그러면 조건이 여러 개인데 조건마다 연속 if나 중첩 if는요. 조건마다 t 값이 틀려요. 라는 조건마다 true 값이 다릅니다. 어, 그러면 한 개 비교해드리면요. 이 공식인데 연속 if하고 좀 비교되는 게 뭐냐면요. 다중 if라는 함수는 사실은 제가 만든 다중 if라는 것은 제가 그냥 엮여서 말하는 건데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중첩 함수입니다. 정확히는 중첩 함수인데 딴 함수하고 같이 쓰는 형태 다중 if라는 것은 여러 조건인데 다른 함수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함수인데 여러 함수 플러스 if라고 보는데요. 그게 뭐냐면 쓰는 게 and 함수하고 or 함수를 같이 쓰는 경우. 그럼 and는 동시만족, or는 한 가지만 적으면 돼요. 그러면 이 함수의 특징은 이것도 조건이 여러 개입니다. 그럼 여러 개면 왜 연속 if를 안 쓰고 이걸 써야 되느냐? 야는 문제 보면 동시로 만족할 경우 조건이 여러 개더라도 이 조건이 이 여러 개의 조건이 동시 만족 여부를 검사하는 거예요. 동시로 다 만족한다면 이때 T값이 필요해요. 근데 T값이 여러 개가 아니고 T값이 출력되면 T값은 조건은 여러 개지만 동시로 만족한다면 야가 출력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F값. 근데 연속, 중첩은 if를 겹쳐서 계속 친다는 소리거든요. 중첩 if하고 중첩 함수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중첩은 if를 여러 번 쓰는 거고 중첩 함수는 여러 함수를 쓰는 거 아닙니까? 함수끼리 겹친다. 그런 개념에서 이거하고는 당연히 틀립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제가 이거하고 헷갈릴까 봐 다중 if라고 많이 적거든요. 이 다중이라는 것은 단 함수하고 이 두 함수하고 쓰는 경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경우인데 우선 연속 if부터 보면 여러분들 조건이 두 개라는 가정하에 if 다음에 갈로 열고 조건 1을 검사하겠죠.
그럼 콤마 찍고 t 값을 출력할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콤마 찍고 두 번째 조건 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겹쳤네. 겹쳤네. if가 또 들어가네. 그래서 중첩이라는 거야. if 또 쓰는 거죠. 그리고 조건 2를 검사해서 조건을 만족하면 t값. 이 조건도 만족하지 않아요? 그럼 그 외에는 f 값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조건마다 이 t 값이 다릅니다. 그리고 가로는 여러분들 if 개수만큼 닫아줘요. if를 우리는 두 번 적었다면 두 번 닫아주면 되고요. 세 번 적었다면 세 번 닫아주면 됩니다. 왜? 그 이유가 우리가 t 놓고 이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조건 1을 만족할 t값이 출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서 콤마 찍고 또 if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로를 닫아버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t 다음에 들어올 또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닫아버리면 if하고 부딪히겠죠. 그죠? 에러 뜹니다. 가로는 마지막에 다 닫는 거거든요. 그러면 t값 넣고 콤마 찍고 두 번째 if 넣을 때 또 if라고 입력하지 말고 시간이 걸리니까요. 이 if부터 t를 복사하는 거죠.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만 살짝 t값만 살짝 바꾸면 빨라요. 여기서 많이 바뀌는 게 없고 숫자만 바뀝니다. t값도 어떤 데이터가 약간 바뀌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속도가 좀 다릅니다. 그러면 야 조건 2로 바꾸고 t값 바꾸면 끝이고요. 그 외에는 푼만 찍고 F값 처리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 if 우리 두 번 졌기 때문에 갈로도 끝납니다. 왜? 두 번 열었으니 두 번 넣는 거죠. 그죠? 그럼 가로수를 막 세리지 말고 어차피 가로 t랑 가로 닫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if 내가 한 번 두 번 적었네. 그러니까 두 번 닫아줘. 그럼 이 문제가 또 한 개 더 났어요. 어떤 거냐면 요겁니다. 내려와서 문제 2번이죠. 볼까요? 문제 2번을 보시면 요겁니다. 자, 문제에서 최종 성적이 90 이상이면 야, 그때 t값은 기획부 여기 딱 끊어버리죠. 조건 1, t값이다. 또 있어요. 80 이상이면 조건입니다. t값은 총무고 조건 1 t값과 조건 2 t값이 다르죠. 조건이 여러 개인데 연속 if밖에 없죠. 그리고 나머지는 영어 if 함수를 쓰라라고 돼 있죠. 그럼 한번 써볼까요? 연하시고 여러분들 if if 발로 열고 자 우선 최종 성적이 주소 찍고요. 이상경우 놓고 90 함수 마법사에서도 이렇게 치는 거죠. 근데 콤마는 이제 우리가 찍어준다는 좀 수고로움이 있는 거고 t값짜리 함수 마법사의 두 번째 박스에 넣는 그 부분 요거야. t값은 우리 기획부죠. 쌍담 치고 이게 콤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가 조건 1, t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if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뒤에. 그럼 여러분 if부터 복사해서 기획부까지 복사합니다.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콤마 뒤에 갖다 붙이. 그러면 똑같은 조건식과 t값이 들어가겠죠. 여기서 이제 90을 80이라고 바꿔주시고요. 80 이상이면 총무 아닙니까? 기획을 총무라고 바꾸면 총무. 그럼 요 두 번째 if죠. D 18 이상 90을 80 바꾸고요. 총무 바꾸면 끝이고, 콤마. 그 외에는 F가 뭐냐? 나머지는 영어빨, 야가 F가 F. 그럼 쌍따옴을 치고 여러분들 영업부 쌍따옴. 가로는 if 두 번 적기 때문에 가로도 두 번 열면 두 번 닫아줘. if 두 번 쓰니까 두 번 닫아줘. 확인, 엔터.
입고 나오죠? 밑으로 자동 치고. 그럼 여기 가시면요. 식은 요렇게 나옵니다. T18 이상 여러분들 T값은 콤마 찍고 if부터 복사에 갖다 붙였다면 80, 90을 80 바꾸고 야를 총무라고 콤마 찍고 그 F값은 0. 가로 두 번만 닫아줬다. 자, 그리고 확인해 보시고요. 잘 되면 넘어가요. 그러면 연속입을 한번 해봤고요. 문제 속에서. 그 다음에 다중입하기 전에 여러분들 세 번째는 추감수 볼까요? 그 if 조건 tf값 밑에 우리 그 추감수 ifs 함수하고 스위치 함수 설명 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if s 함수 ifs라고 하고 if s라고 하고 이 안은 사실은 성격은 여러분들 연속 if인 중첩과 같습니다. 중첩 중첩이라죠. 중첩이라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if s 함수를 출제를 한댔거든요. 출제가 되고 있는 거 지금은. 그러면 지금 이거하고 차이점 뭡니까? 그럼 올라가서 차이점. 원래 if 연속 if 이게 식잖아요. 그러면 연속 if 중심입니다. 연속 if 공식을 조건이 이러면 제가 두 개라는 가정. 조건은 두 개랍시다. 조건이 두 개라는 가정하에 식을 만들고 보면 여러 개, 두 개 정도. 이렇게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 F값. 그럼 얘를, 우리 얘는 계속 뭘 써야 돼요? 중첩, 연속 혹은 중첩이다 보니까 if를 계속 쓰는 거잖아요. 얘만 탁 빠진 게 if, 그것밖에 없어요. 차이점. 그거 뭐냐? 이게 뭡니까? if는 s가 들어가는 여러 개거든. 그럼 이렇게 좀 간단하게 쓰잖아.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2021 버전부터. 그럼 제가, 원래는 이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 구조를 새롭게 외우지 마시고, 이 구조에서 여러분들 연속 if는 if를 또 쓰는 거잖아요. 근데 야가 등장했어. 야, 니 왜 들어갔노? 내가 다 해줄게. 니는 빠져야 됩니다. 그럼 야가 빠지면 요 가로까지 같이 빠져야 되죠. 그죠? 이 가로도 데리고 가라 이거죠. 이제 내가 새로운 내가 왔다. 새로운 여러분들 강력한 if 쓰고 왔어. 그러니까 if 쓰는 것이 이거요. 동시. 이 끝이라요. 이것을 어떻게 적어놨느냐? 우리 일반적 그것은 조건식 1 이렇게. t값은 각 1. 프린트 보시면 조건식이 조건입니다. 조건 1입니다. 조건 1을 만족할 때 t값이고요. 우리 t값 1 이런 건 없잖아. 그죠? 그래서 t값이는 어거지식으로 넣은 거고 조건식 1을 만족할 때 가비를 출력하고 출판사 교재에서 그렇게 여기에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t값 1. 그죠? 이렇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값이 t값이 1이고 이거 그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값 1이라고 적어놓은 교재에서 보통 안 가면 여러 군데 교재를 사면 조건 1, t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 2는 조건식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T는 값이 그 다음에 조금 달라지는 것은 이걸로 F값 나머지 값을 넣는 게 아니고 요것은 F값을 막바로 집어넣으면 안 돼요. 끝까지 갈 수도 있고 true가 된다. true는 제가 프레임 적어놨잖아요. 마지막 조건은 true로 설정하여 앞에 조건들이 맞지 않을 때 모두 만족하지 않을 때 true에 뒤는 값을 무조건 기본값으로 다 처리하게 되겁니다. 여기 공식. 그리고 여러분들 뭐가 없어지는 값은 한 번만 더 하면 되죠. 그럼 true라는 의미는 적어놨죠 제가. 마지막 조건은 true 뒤에 콤마 뒤에 설정된 여러분들 나머지 앞에 조건들이 모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
요 값, 기본값을 다 출력하겠다고 하거든요. 요렇게 공식이 조금 달라지죠. 그리고 끝까지 조건식을 넣을 수 있습니다. F 값까지 해당되는 조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조건식, 여기 있죠? 여기 뭐냐도 있죠. 그리고 조건식 3 넣고 끝까지 값 3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예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평균이 90 이상입니다. A. 여러분들 평균 쇼 스타트가 D2를 하시거든요. 주소를 하기 있어야 되니까. 위에서. D2부터 밑에 D 뭐 10까지 쫙 평균이 있다 칩시다. 다시 시작 주소. 그리고 평균이 90 이상 A고 평균이 80 이상이면 B. 그 다음에 아니 그 외에 하면 80 미만이겠죠. 근데 뭐 문제에서 평균이 80 미만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미만이면 C랍시다.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 이 말을 어떻게 가로 안에 평균이 빼버리고 그 외인 그 외에는 C. 그러면 우리가 if로 쓴다면 그 외 값을 F 값 처리합니다. 그 외에는 C.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true를 한다면 요 기본값에 뭐 넣는데 C를 넣으면 되잖아요. C. 그럼 난 조건식 다 넣고 싶다면 어차피 80 이상 그 이외에는 뭡니까? 80 미만부터 남잖아요. 그 미만보 미만 요거 넣어주고 C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 끝까지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형태로 보여드리면 이 공식을 쓴다면 위에 이 공식을 쓴다면 이렇게 면에서 이프스 평균 D2가 시작 주소를 하면 D2 D2가 90 이상이면 그죠? 조건식 1이죠. 가비는 A죠. A. 그럼 복사는 갖다 붙이고 if가 안 들어갑니다. 조건식입니다. 80 이상이 80. B. 이걸 바꾸면 되잖아요. 만약에 true 한다면 그 이외에 1, 2가 모두 만족하지 않는다면 true 뒤에 있는 것을 나머지를 모든 기본값으로 뭐로 처리했다? C로 처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끝까지 조건을 넣는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끝까지 그 대신 여러분 그 외가 나왔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 외면 이게 안 편하겠습니까? 그죠? 맞잖아요. 괜히 이거 쓰다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 이거만 나오면 70 이상인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70 이상 하면 다 들어가요. 어. 그래서 그 외에는 C면 이렇게 하면 되고, 만약 80 미만이면 C라는 합시다. 그러면 요게 80 미만. 그죠? C.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 두 개는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죠. 그죠? 그 문제에서 여러분들 뭐 그 외에는 F값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게 안 편하겠습니까? 그죠? 요거 다 만족해야 한다면 true 뒤에 있는 앞에 조건들이 모두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 true 뒤에 있는 값을 모든 값을 요거 기본값이 실어 줘야겠다 이거죠.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하도 되지만 이렇게 하도 되죠.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럼 거기 똑같은 문제인데 요거야. 위에가 똑같습니다. 최종 성적이 90 이상이면 기획 끊고 80 이상이면 종목을 끊고 그 다음에 나머지니까 true 다음에 영업부가 좀 편하겠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해보면 자, 면하시 가지고 if 씁니다. ifs 발로 자, 그럼 똑같습니다. 최종 성적 주식 찍고 D30 이상 겨놓고 90
조건식 1이죠. 콤마 가비는 기획 쌍따옴 치고 기획. 그다음 if 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건식 1부터 가비를 복사해서 갖다 붙일 건데요. 부분적으로 수정할 겁니다. 콤마 뒤에 갖다 붙이고 이제 90 이상을 80 이상. 기획고를 여러분들 우리가 총목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나머지는 1, 2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true 뒤에 설정된 값을 콤마 찍고 모두 기본값으로 처리하게 되겠죠. 모두 만족하지 않을 경우는 나머지 모든 값을 기본값 출력하는 게 쉽게 F값이죠. 0, 없고. 반론. 반론 한 번만 닿으면 또 여러 번 닿지 마세요. 조건식 1, 값이. 조건식 2, 값이. 그 외에 다 만족하지 않는다면 true 뒤에 있는 영업부를 모두 기본값으로 처리합니다. 엔터 치볼까요? 똑같이 기획도 땡겨볼까요? 기획, 영업, 종목. 위에 거하고 똑같습니까? 그죠? 똑같아. 기획, 영업, 종목이니까 위에도 기획, 영업, 종목. 식으로는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ifs를 쓴다면 요거는 그 문제 속에서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똑같이.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스위치 함수는 여러분 이게 먼저 하기 전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이 스위치 함수는 비교 연산의 관계가 비교 목적 그리고 어떤 그 셀 중소에 있는 값 또는 여러분들 여기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조건식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는 뭐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말 그대로 조건식을 넣을 수도 있어요. 요거와 요거의 관계가 비교값하고 관계가 항상 여러분들 같다라는 관계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비교값하고 주소에 있는 값하고 그 조건식 뭐 요거 이거 들어갈 건데 비교값의 관계가 이꼴인 관계에서만 쓸 수 있는 경우가요. 그 이상 이하 이런 거는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공식 보면 기준값 돼 있고 여러분들 두 번째 공식을 써도 되고 첫 번째 공식을 써도 돼요. 그럼 여러분들 공식이 두 가지로 나오죠 이렇게 넌하고 스위치가 들어가고요. 스위치는 한 번 쓰는 거든요. 기준값이나 조건식하고 이제 비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있는 값과 혹은 조건식에 구했던 값하고 비교합니다. 근데 이거와 이거의 관계는 같다는 관계거든요. 같을 때 야가 나오고요. 또 이거하고 같은 경우에 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 번째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마지막까지 요 비교값 3을, 결과 3을 안 넣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기본값으로 넣으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닐 경우 이것으로 모두 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은 한번 우리 연습해 볼까요?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임의로 I 30셀에 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만약에 그 상품 코드랄까요? A, B 실합시다. 그에 대한 상품 코드에 대한 상품명을 만약에 한다면
뭐, 이 제일 좋은, 뭐, 간단하면서 제일 좋은 버릇이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상품 코드가 A와 A이면, 이면이 같다면 A이면, 상품명이 뭐가 되냐면, 만약에 마을은 에이스를 합니다. A, 에이스. 그리고 두 번째, 상품 코드가 여러분들 B이면, B와 같다면, B이면, 요것은 그냥 비즈니스 앞에 말도 안 되지만 그냥 영어 발음 그대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 상품 코드가 C이면 일반이랍시다. 일반. 일반. A, B, C 의미는 크게 두지 마시고 그냥 패턴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 그럼 상품 코드에 있는 기준값, 저 기준 써주세요. 여기에 있는 값이 이제 여기 비교값입니다. A가. 요거 같다면 그말 아닙니까? 그때 쓸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스위치 함수가 가능해요. 어.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 가시가지고 연에서 한번 스위치 함수 볼까요? 스위치. SW만 쳐도 스위치 나옵니다. 더블 클릭. 그리고 여기 기준 여러분들 기준값이거든요. 기준값. 여기 있는 값이 주소에 있는 값이 끝났어. 콤마 딱 찍으세요. 같다 이런 건 안 씁니다. 무조건 같은 경우야. 누가 하고 비교값 A는 문자이니까 상따옴표. 여기에 있는 값이 원래는 if에서는 줄서 찍고 같다 쌍따옴 치고 A 이렇게 넣잖아요. if라면. 근데 이렇게 적는 건 아니고 이게 있는 값이 A와 같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여러분들 결과값 1은 에이스, 에이스. 근데 A가 아니고 B다. 그러면 이제 복사를 또 할 준비를 해야죠. 비교값 1하고 결과 1을 복사한 블록 잡고 복사. 콤마에 갖다 붙이고. 그러면 B와 같다면 B라면 B이면 비즈니스라고 바꿔볼까요? 비즈니스. 비즈니스. 자, 우리 아까 갖다 붙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줬으면 콤마. 끝까지 가볼까요? 또 갖다 붙이고. C와 같다면 비교값 3이죠? 결과값 3은 일반. 일반. 근데 가로 마지막 가로 하면 다 됩니다. 야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 기준값, 이 주세는 값이 A와 같다면 야가 출력될 거고요. B와 같다면 야가 출력되고 C와 같다면 일반 야가 출력될 겁니다. 엔터 치볼까요? 에이스 나옵니까? 밑으로 자동차. 에이스 비즈니스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럼 이 관계를 이런 식으로 내지는 않겠죠? 그럼 스위치가 다른 수하고 결합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런 식으로 내면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스위치를 여러분들 먼저 스위치 공식은 두 번째고요. 스위치는 같다라는 관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런 비교현상 상황에는 쓸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한 가지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좀 노가다성이 좀 있는데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내려와서 여러분들 문제 8번인데요. 어찌 보면 이 문제가 기출 패턴이에요. 뭐냐면 이제 스위치 함수가 단독으로 안 쓰잖아요. 지금. 다른 함수 같이 쓰는 거죠, 이거. 그죠? 그러면 스위치 위크리 함수는 요일 보는 권함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요일 계산 시 월요일이 1인 유형. 끊고 월요일이 1값이 나올 수 있는 유형은 옵션을 쓰라 이거죠. 위크리에서 저번 했지만은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위크데이를 하잖아요. 위크데이.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저번 주에 쓸 때 이거 요 밑에 필요 없고 옵션이 1이 들어가면 일요일이 일부에 나오고 옵션에 2가 들어가면 월요일 일부 나오죠. 요 옵션 2를 넣어서 해라 이겁니다. 요 유형 옵션 값을 2를 넣어서 해라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오늘 때 요 요월 번호가 옵션 값 위클에 2를 넣을 거예요. 그 요월 번호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 1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월. 2면 화. 3이면 수. 노가다죠. 이 노가다 쓰면 짙죠? 자, 한번 해볼게요. 좀 길 수도 있지만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스위치에서 여러분들 어디에 단함수가 들어가냐면요. 바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나 요 자리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함수를 쓸 수 있겠죠? 그죠? 방금 우리 연습했던 주소만 찍은 거고 주소에 있는 값이 있는 거고 이건 함수를 사용해서 값을 구한다고 보면 돼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는 거지. 비교값하고. 그러니까 요 자리에 이제 함수가 들어가는 문제가 시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소를 찍는 것은 쉬우니까 함수를 넣을 수 있어요. 조건식. 함수식이 들어간 경우가 제일 많죠. 조건식에는. 그럼 한번 넣어보면 넣어하셔가지고 스위치부터 넣어요. 스위치. 그러면 요 자리에 위크 W만 쳐도 위크에 나오죠. 그러면 주문일 주소식 이 주소에 요일 번호를 구할 건데 옵션 값 1을 왜 이러느냐 월요일이 1이 나오도록 해라고 여러분 유형을 익히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1을 넣는 거죠. 왜 월요일 1분 나와야 돼. 월요일. 갈로다. 그래서 번호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콤마 1이면 1은 쌍따옴 왜안 치냐요? 숫자니까. 비교값의 숫자는 쌍따옴 칠 필요 없잖아요. 문자만 치는 거잖아요. 1이면 콤마 여러분들 결과값 1은 바로 월이죠. 월. 그 다음 2면 콤마 결과 2는 화죠. 자 3이면 콤마 수죠. 콤마. 4이면 콤마 목이죠. 결과 목. 콤마 5이면 콤마 금이죠. 6이면 콤마 결과값은 표고요. 마지막. 7이면 콤마 결과값은 1이죠. 발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노가다 쓰니까 야를 일일이 쭉 받쳐야 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치는 것은 뭐 시험이다 보니까 다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제시한 의도가 이거니까. 그러면 요 자리에 뭐냐면 주소가 아니고 조건식인 함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시험에 관련. 그죠? 윗거대에 넣을 수 있어요. 어떤 거 다 넣을 수 있잖아요. 그 관계가 같다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함수. 그 함수가 들어가죠. 그죠? 여기 여러분들 레프트, 라이트, 미드 넣을 수 있죠. 뭐 추출한 첫 번째 값이 뭐면 뭐 같다면 이꼴 그죠? 레프트 함수 넣을 수 있고요 안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위크레이 넣습니다. 보시고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서 조금 약간 생소하죠. 이것을 메모장으로 잠시 넣어드릴게요. 엔터 치면 일단 금이 나오는 게 맞고요. 땡기면 금, 월, 토, 수, 금, 월, 토, 수 나오는데 식은 이렇게 넣었어요. 위크로 해가지고 여기 잘라서 넣을 거예요. 여기 넣은 게 요겁니다. 여기에 비교하면 뭐 기본값 요걸로 칠한 가지 요걸로 칠했지만요. 여러분들 이렇게 요걸 바꿔서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야 여러분들 이 일과 같다면 여기까지가
한 개의 덩어리.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두 번째 덩어리. 여기까지가 세 번째. 여기까지가 네 번째. 여기까지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지막. 1과 같다면 결과값이는 월. 비교값이는 2와 같다면 결과값이는 화.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아, 같다는 관계를 만약 모르잖아요. 그럼 이 함수는 이제 못 푸는 거예요. 공식만 열심히 외워서 될 일이 아니고요.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알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스위치 함수. 그 스위치 함수 용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느낌상. 그죠? 딱 제한, 같다는 것만 쓸 수 있으니까. 그거 너무 시험이다 보니 사용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우리 스위치 함수가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일명 다중이프라고 제가 그냥 만든 말인데, 단함수 AND와 OR 함수를 결합한 if입니다.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됐나요? 잘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요 함수를 알아. 여기 프린터물에는 제일 밑에 있는데요. 아중 if라고 제가 했어요. 이게 말을 만든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중첩 함수죠. 쉽게 말하면. AND와 OR 함수를 같이 쓴 if. 그게 정확한 말이죠. 그래서 이 중첩 함수가 뭐냐? AND나 OR 함수와 같이 쓰는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패턴이 동시만족일 경우 조건입니다. 그럼 AND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가 들어가냐면 이면서 이고 모두 연속 범위. 연속 범위는 이상 이하가 있고요. 이상 미만 있습니다. 연속 때 뭐 60 이상 70 이하 이렇게 나오면 연속 범위거든요. 그것도 엔드 함수 써야 됩니다. 그러면 조건이 두 개라는 가정만 면에서 만들었던 게 프린트물이에요. 그럼 if 해놓고 가로 열고 조건 요 자리에 함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동시만족 함수 and 함수는 항상 가를 열고 마지막 가를 열어요. 요 안에 조건인 콤마 조건 2가 들어가죠. 조건 1과 조건 2가 동시에 true가 나온다면 and는 결과는 true로 인식하거든요. 동시만족을 해야 돼요. 한 개랑 F가 나왔잖아요. 1, 2 중에. 그러면 결과는 F. 그 관계가 end 함수고. 뭐 있어 알았으면 처리할 거예요. 근데 가로를 꼭 닫아주고 열었으니까. 그러면 if 안에 함수가 들어가니까 중첩 함수죠. 그죠? end도 함수니까. 그래서 and를 사용하는 경우죠. 그러면 콤마, p 콤마 f입니다. 이때는 동표 만족한다면 true. 그 외에는 false. 이런 구조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or 함수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는 이게 시험은 잘 나오거든요. if를 쓰는. and와 같이 쓰는 if. 다중 조건이죠. 그러면 한 가지만 만족하는 경우. 만족해도 틱값이 나온 게 or 함수를 쓰는 경우는요. 달라지는 것은 여러분들 이거나 또는 뭐로 연결되는 거죠. 그럴 때는 and가 or로 바뀌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A 회사에서가 인사 고과 시험을 치다 친다면 그 회사는 이제 우리 시험 과목이 토익하고 커만인데 토익이 만약에 C2부터 데이터가 점수가 들어가 있다면 토익이
850 이상인 커말, 이건 자기점 커말이 아니고 컴퓨터 활용 정도 되는 커말을 보면 돼요. D2. 컴퓨터 활용하는 정도가 점수를 쳤어요? 시험을 쳤어요? 그러면 커말이 80 이상이 점수가 나온다. 이 사원은 성진, 그 외에는 성진 시험에 탈락을 합니다. 그러면 조건이 몇 개예요? 한 개, 두 개잖아요? 뭘로 길러 있습니까? 음, 동시에 만족. 야도 만족해야 되고, 야도 만족해야지. 성질은 너. 요 T, 야 F까지. 그러니까 내가 870을 받고, 그말 아쉽게도 제가 그 사원이 79점 받았어요. 아, 영어는 잘 쳤는데, 그말 능력이 1점 모자라서 이 사원은 뭐가 된 거예요? 탈락된 거지. 동시에 만족해야지만 되는 거고. 그런 경향수 보면 예지만, 이 발로 열고, 엔드 함수가 들어가죠. 발로 열고. 조건이란 C2. 일부러 주소 이미 넣어놨어요. C2. C2 안에 데이터가 이상기호 넣고 850 조건 1 끝났으니까 콤마. 조건이 D2를 찍고 여러분들 이상기호 넣고 80 발로 닫고. 그럼 조건 1과 조건 2를 다 넣었어요. 이 동시로 만족할 경우 콤마 T값은 합격 성진 F값은 8. 요런 구조로서 접근해 보죠. 야, 여러분, 이거 나로 바뀌면 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오어로 바뀌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요 말을 잘. 우리는 외워야 될 게 뭡니까? 뭐 공식도 공식이지만은 우리 그때 고급 필터 때 기억납니까? 고급 필터? 요거 우리 했잖아. 같은 행인인가요? 다른 행인? 똑같은 건 요거 외우셔. 그래야지 야 인된 조언인지 요거 골라서 적지. 그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올라가서. 그러면 위에 문제 여러분들 5번 함성 모아서 설명한다고 잠시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자, 검문 연수가 13년 이상이 조건 1이고요. 이고니까 엔더 관계입니다. 엔더 함수라고 적혀 있죠. 판매 부수가 10만 이상이 조건입니다. 조건 1과 조건 2가 동시로 만족할 경우에 성질은 T값. 공란. 공란 F값인데 공란은 글자 공란 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쌍따옴표를 연달아 두 번 넣어주는 게 공란이죠. 아시겠죠? 한글로 공란 이렇게 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공란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겠다는 거. 저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넣어하시고 if 발로 열고 조건 1은 찍기 전에 and 함수를 먼저 줬고야 됩니다. 막바로 조건 넣으면 안 돼요. 발로 열고 여기 안에 조건 요 안에 조건이 들어가요. 요 안에 조건 들어가요. 그럼 조건 1은 검문연수 주수 찍고 C55 야가 13년 이상이냐 이상 기어놓고 1, 3 연자는 칠 필요 없어요. 그럼 이상 기어놓고 13, 13년 이상 조건 1 끝났고 콤마 조건 2는 판매 보수 주소 찍고 D55죠. 그 다음에 이상 기어놓고 여러분들 10만 공이 5개 발로다. 그럼 조건 1과 조건 2가 다 끝났으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다 끝난 거지. 그죠? T값을 넣겠습니다. 콤마 찍고. T값은 성진입니다. 성진은 문자이기 때문에 쌍따옴표로 묶으셔야 됩니다. 성진. F값은 연달아 쌍따옴표 두 번. 동나. 갈로 닫고 엔터. 어? 답이 안 나온 겁니까? 나온 겁니다. 공란이나 빈칸, 이게 F값일 때는요, 답이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게 답이에요. 왜 답이 안 나오지 하면서 세상에 또 치는 분이 있어.
또 쳐도 공란이죠. 땡겨봐야 돼. 밑으로 적어주죠. 답은 공란, 승진, 공란, 공란, 승진 이렇게 적어주죠. 얘가 공란이 답이기 때문에 땡겨봐라. 자, 그럼 식으로는 요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요거 얻었던 것이 요거죠. 함야가 조건 1, 조건 2죠. 그럼 잘 된 거죠. 그리고 OR 들어간 경우는 또 해볼까요? OR. 엔드 말고 OR. 잘 됐으니. 자, OR은 밑에 또 문제 있습니다. 여기 OR인데요. 허밀 성적과 시트 성적 두 과목 중 하나라도 난 OR이거든요. 뭐라도. 한 개라도 85점 이상이 된다면 이 학생은 이수. 그 외에는 공백. 공백 연달 똑같습니다. 연달 쌍탑 부분입니다. 하나라도 OR 함수를 했죠? 해볼까요? 는, if, 발로 열고 OR 함수 적고 발로 열고 요새 조건을 거예요. 그럼 커밀 성적 B68 주소 찍고 야가 85 이상인지를 검사할 겁니다. 조건 1 끝났습니다. 콤마. 조건 2는 시트 주소 이 68 주소 찍고 이상이냐 85 조건 2가 끝나기 때문에 갈로다. 이 두 과목 중 하나라도 85점 이상이 되는지를 OR 함수가 검사할 거예요. 가로를 닫아줘야 됩니다. OR 함수 끝났어요. 그 다음 콤마 찍고 T값은 이수, F값은 콤마 공란은 연달아 쌍따옴 부분. 야가 F값이에요. 야가 T값, 야가 F값. 그리고 엔터. 오, 이수가 된 거죠. 밑으로 자동치고. 이수, 공란, 이수 이렇게 나오면 쭉 잘 된 거죠. 그래서 요거 옹알이 왜 들어간지를 아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 일반식 우리가 좀 넣어봤으니까.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런 and나 or 함수를 같이 사용한 if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알아보시고요. 딴 함수하고 나오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뭐 if, l 함수가 나와있죠. 자, if, l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자, if, l 함수 나오면 여러분들 if는 조건, 에러는 에러죠. if 에러. 이 자체로 에러가 있다면 if니까 에러가 발생한다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면 수식 콤마 값인데 그러면 이것은 프린터에 있지만은 수식의 오류 발생 시 지정한 값으로 표시하는 그러면 수식 자리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시점 기출 문제에서는 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분명히 오류가 걸리는 거,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이 문제가 나옵니다. 이 함수 넣다가 주로 조회 함수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안 배웠지만 행조와 열조 함수가 많이 등장하는데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오류값 표시하기 좀 싫어서 값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는 주로 문자 데이터인 텍스트로 표시하는 게 많이 나와요. 뭐 입력 오류 이런 거. 그래서 텍스트가 들어갈 때는 쌍따옴식. 이런 경우 문제가 주로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연습할 때는 함수 말고 계산식을 한번 넣어볼 건데 여러분들 보면 문제로 보면 내려와서 가족 수당이 문제 7번이거든요. 보면요. 인원에 10만 원을 곱할 거예요. 그러면 숫자만 잘 곱해지지만은 인원에 없음이 있네. 약 곱하면 뭐가 나올까요?
밸류라는 오류가 나오겠죠. 이거를 한 10만 점 내죠. 오류 뜨죠? 아, 밸류 보기 싫다 이겁니다. 이 밸류 말고 입력 오류라는 글자를 딱 표시하고 싶어요. 끝에서 if라거든요. 그래서 요 없음 자리에는 요 자리에는 여러분들 문제에서 입력 오류라고 이 표시를 했죠. 그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 오류가 없다면 그냥 계산된 값 그대로 나옵니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냐면 이 83셀에 가서 이꼴 자 if error부터 가야 되죠. if만 쳐도 if error 함수 나오죠. 더블 클릭 수식은 계산식 이런 주소 찍고 곱하기 여러분들 10만 원 공이 5개. 그러면 오류가 없으면 계산이 되고요. 오류가 있다면 콤마 찍고 입력 오류라는 로 표시하겠다. 입력 오류 이렇게 알려다. 그럼 여기 수식에 오류 발생하면 야가 나올 거고요. 발생 안 하면 계산된 값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엔터. 20만 나오죠? 땡겨볼까요, 밑으로? 없음 자리에만 오류가 뜬 바람에 입력 오류라는 욕이 나오네요. 파란색. 그죠? 이렇게 하면 잘 된 거죠. 그래서 식으로 보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확인해 보십니다. 6페이지에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함수가 H로 브이로그는 반드시 나옵니다. 늘 나옵니다. 그래서 꼭 받아오시면 한 문제는 맞추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퓨즈 함수도 시험에 잘 나오는 함수. 인덱스하고 매치 함수는 제가 적어놨지만은 시험은 1급, 2급 치고는 랜덤입니다. 랜덤. 필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프린트물의 컬럼스, 로우스는 필기용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시간상에 개념 정리를 하고 내일 또 얘기를 할 건데요. H로 V로 개념 설명도 먼저 드릴게요. 우리가 찾기 참조함수에서 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를 맞췄다고 보면 되죠. 자, 일단은 H로고 V로고 같이 설명하면 개념부터 설명. V로고과 H로. 자, 이 두 함수는 항상 시험에 나오는 함수인데요. 이 두 함수는 참조표가 주어집니다. 따로 참조표가 주어지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참조표를 왜 제시하냐면 참조표에서 특정 열이나 특정 행을 도해하는 함수가 H로고 V로고입니다. 그리고 인덱스 함수도 참조표가 주어지는데 인덱스는 나중에 보고 그러면 Vlookup은 일단 룩업이라는 뜻은 여러분들 영어에서 여러분들 위에서 쳐다보는 거니까 조회하는 뜻이에요. 룩업은. 그러면 V가 들어가면 V가 결합된 영어에서 V가 들어가면 이 V룩업은 열조회 함수입니다. 그럼 열이라는 개념부터 열. 열은 여러분들 세로가 열이거든요. 표가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브이로그 학습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시 풀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밑에 보면 찾기라는 시트 있죠. 가서 여러분들 브이로그 H로 제가 적어놨지만 표를 보시면 밑에 표가 중요하거든요. 이 표는 자 세로로 데이터 성격이 같나요? 가로로 같나요? 그것부터 이해가 돼요. 여러분 호복, 기본급, 상품 이 데이터 성격은 틀리잖아. 그죠? 세로로 호복, 기본급, 상품이잖아요. 세로가 뭡니까? 세로가 열이죠.
그럼 야는 vlookup이라는 함수를 써야 됩니다. 조회할 때. 표의 형태에 따라서 함수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표가 여러분들 세로로 되어 있으면 vlookup. 그래서 세로는 영어에서 뭡니까? 수직이죠. 수직의 영어가 vertical이 수직 아닙니까? 그죠? vertical line도 영어 보셨나요? 어, 그 유명한 영화는 산악, 조난 사고인데. vertical line, 안 봤나? 나 보세요. 음, 화장실 갈 시간이 없습니다. 얘기만 볼 필요 없습니다. 일단 버티컬은 수직이고요. H룩업은 행도의 양수입니다. 행은 개념,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냥 함수입니다. 바로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가야 되는데 막 공식만 막 이래가지고 답을 외우려고 한계가 있죠. 자, 일단 행은 가로인데 이 수평이죠, 가로가. 수평은 영어에서 수평선 알죠? 허리젠탈 약자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H는 무슨 발음 합니까? 히읗, 행. 그죠? 그렇게 보면 돼요. 행. 저는 영어 쌤이 아니거든요. 그죠? 저 영어 싫어합니다. 근데 영어는 싫어하지만은 전산 영어는 좋아합니다. 음.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을 외우게 시켜야 되니까 그게 저의 역할이죠. 헷갈리게 외우면 되고 행이 뭔지는 아셔야 돼요. 영어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밑에 보면 이제 표가 옆에 가볼까요? 그게 공식이거든요. 이거 알고. 이 표는 호봉, 기본급, 상품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행이라는 거 아시겠죠? 어. 이 표가 나오면 H로그를 써야 되고요. 반대로 이 표가 나오면 뭘 써야 돼요? V로그. 그거부터 판단할 줄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H로 써야 될 표인지 V로그인지 모르면 공식 외워도 다 틀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대입하는 방법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프린트물에 제가 넣어놨죠? 공식이 이제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브이로그업은 차질값, 참조표, 표본인데 표본, 열번호, 목표입니다. 반대로 공식이 똑같습니다는 단지 구조가 틀려서 여기에 열번호가 아니고 행번호를 넣어줘야 돼요. 그럼 이 하나가 차주값에 가서 지 것을 찾아가지고 여기에 입력했던 열로 가서 그 데이터를 인식해서 갖고 와서 넣어줍니다. 자, 그럼 여기입니다. 오늘 개념만 설명할 거랬죠? 호봉에 대한 기본급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아가 표보면, 나 표범이 이렇게 잡을 거거든요. 아니, 공식에서. 노란색 이 범위 잡을 제목은 잡을 필요가 없고 여기에 노란색 범위를 잡을 건데 여러분들 무조건 엑셀은요 찾을 값을 찍을 때 조회할 값이거든요. 찾을 값이. 그러면 이 일렬에 있는 호봉에 관련된 것을 이하를 찍는 것이 아니고 이거와 관련된 원본표에 가서 찾아야 돼요. 사용자가. 그게 바로 요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사무공에 대한 기본급을 우리가 찍을 건 아니고 요 표에서 이 값을 조회해서 기본급을 갖고 올 거예요. 이 조회는 조회. 그러면 이제 엑셀이 그러죠. 우리한테 니 이거 갖고 온네 이거죠. 내 이거 넘겨줄게. 그럼 이거 안 갖고 오면 니 집에 가라 이거. 그럼 우리는 열심히 호봉을 찾아야 돼. 근데 뻔하게 있는데 뭐 쉽지 않습니까? 우리 시험에서 표가 여러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호봉을 찍어야 돼요. 왜? 1년에 요 값이 있어야 되거든. 야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1년에 있는 요 값은 절대 줘야 되는 열은 아닙니다. 찾을 값이 있는 열입니다. 두 번째나 세 번째부터 줘야 하는 열 번호거든요. 1년은 절대 조회할 수 없어요. 1년은 찾을 값을 찾는 범위지 조회할 열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럼 야를 탁 찍어주면 야가
인식해서 찾을 걸 딱 찍어주잖아요. 그럼 야, 우리한테 물어보죠. 내 어디로 가서 내 거 찾을까요? 물어봅니다. 그럼 사용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엑셀이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니 그 있지 말고 일로 오세요. 그러면 표범위가 이 범위예요. 두 번째 공식. 표범위. 그러면 내가 찾으러 갈게요 하면서 무조건 아무 데 가서 찾는 게 아니고 무조건 그냥 1년에 가서만 찾습니다. 2년은 가지도 않습니다. 내 거 있네. 찾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열번호 넣어줄 거거든요. 그럼 줘야 열번호. 야, 그럼 같이 찾았어요. 찍었어요. 네, 1년에 있는 거 갖고 오면 돼요? 아니죠. 우리 기본급은 몇 년에 있나요? 야, 무슨 1, 2거든요. 2열에 기본급이 다 있잖아요. 그럼 열번 2를 딱 넣어주면 야가 같은 행에 있는 2열로 가서 이 기본급을 인식합니다. 그것을 갖고 조회해서. 그래서 여기에 탁 찍어주는 거거든요. 야를 조회해서 야로 갖고 오는 거 엑셀이. 음. 자, 옵션은 여러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는 내일 설명드릴 거고요. 중요한 건 이런 흐름으로 줘야 되더라 이거죠. 아이, 쌤, 머리 아프게 이거 찍으면 되는데 뭐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는 이 만약에 거래처하는 어떤 부품 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 1년마다 바뀌어요. 단가가. 여러분 다 바뀔 때마다 몇백 개의 데이터를 일일이 요것을 일일이 집어넣어서 바꿀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만 바꾸면 표만 바꾸면 모든 이 표를 조회해서 썼던 수식은요 다 바뀝니다. 일괄적으로. 이 한 번 바꾸고 1초 만에 어찌 보면 몇백 개가 다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맞춰서. 그래서 이 함수를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자, 이제 요거는 내일 제가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브이로그 H로그에 대한 간단한 개념 정리만 했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내일은 어떻게 대입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